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트리아 여행 4박 6일 짐 싸기 영상입니다. 이 짐 싸기 영상 내용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혼자서 여행을 가고요. 1박은 살츠부르크, 3박은 비엔나에서 할 예정입니다. 2차 이동이 있는 그런 여행이고요. 혼자서 가기 때문에 따로 내 짐을 누가 봐주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여행 가는데 워낙 소매치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겁나서 많이 찾아봤는데, 오스트리아는 뭐 파리나 런던이나 뭐 스페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일의 당사자가 되면은 100%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안에 이제 조심을 한 그런 짐 싸기입니다. 가지고 가는 가방은요, 이거 팩세이프 백팩이랑 요것도 팩세이프 가방인데요.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백팩으로도 멜 수 있는 가방, 요거 두 개로 갑니다. 이 큰 가방은 뭐 호텔이나 숙소 체크인한 다음에 거기에 두고 다닐 예정이고요. 작은 가방은 투어하거나 시내 다니거나 할 때도 가지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여권 같은 귀중품은 다 이 가방에 있습니다. 저는 하네다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살츠부르크로 기차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가방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이 된 가방이에요. 지퍼도 그냥 여닫으려고 하면은 여닫아지지 않고요. 꼭 이렇게 빗들어서 열어야 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뭐 누가 내 가방을 손에 대거나 하면은 이렇게 만져야 되니까 이럴 때 아마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물건은 이 크로스백에 다 넣어서 다닐 예정이고요. 이 큰 가방에도 메인 수납 공간에는 자물쇠를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거 가지고 가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큰 가방 여기 앞쪽에는 어떤 게 들었냐면요. 손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제 형태가 사각형에다가 얇은 물품을 주로 넣었어요. 여기는 일단 예비로 이런 지퍼백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냉백인데 혹시라도 치즈나 뭐 그런 걸 사오게 되면 여기 보냉백에 넣어서 가지고 오려고 보냉백을 가지고 갑니다. 비상약이 들었습니다. 비상약은 어떤 거 챙겼냐면은 멀미약이랑 감기약, 두통약을 넣었습니다. 상자까지 가지고 가면은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자는 버렸고요. 대신 이 약 설명서는 많아서 가지고 가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거 무슨 약이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설명해도 되고, 요즘은 구글 번역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효능이나 그런 약의 용도 같은 거 구글 번역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이거 반대쪽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비타민, 그리고 요거는 집에 있어서 넣었는데 베타그린슬린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클렌징 타월인데요. 수건 대신 얼굴 닦거나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손수건 대용으로 쓰려고 일회용 타월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껌, 그리고 사탕 두세 개 넣어놨어요. 사탕을 왜 넣어놨냐면은 이제 목 아프거나 할 때 먹으려고 사탕을 넣어놨습니다. 작은 알콜 티슈 예비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는 메그리즘이에요. 안 열온대. 비행기를 12시간 정도는 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하거나 할 테니까 그때 잘 때 쓰려고 온열한 데 넣었고요. 비행기 탈 때 가지고 가는 가슴 마스크도 넣었습니다. 건조해서 감기 걸리면은 여행 전체적으로 컨디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건조해지지 않게 수면을 잘 취할 수 있게 이것저것 챙겼어요. 그리고 이건 콘택트 렌즈인데요. 렌즈는 다 일회용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스랑 휴족 시간이랑 핫팩을 한 장씩 넣었고요. 파스는 혹시 비행기 오래 타서 허리 아프면 붙이려고 넣어놨고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근육통 생겼을 때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뭐 휴족 시간은 아무래도 많이 걷잖아요, 여행 가면은. 그래서 밤에 이제 샤워하고 붙이면은 그 다음날 발이 리프레시 되니까 휴족 시간 생겼습니다. 핫팩은 한 장만 챙겼는데요. 왜 챙겼냐면은 제가 여행 갈 때 그 기간이 완전 생리 기간이에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좀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핫팩 한 장만 넣었습니다. 세제랑 옷걸이인데요. 옷을 그 4박 분을 다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는 손빨래 할 예정이어서 중성세제랑 옷걸이를 넣었습니다. 숙소에 옷걸이가 있긴 한데요. 혹시 부족하거나 하면은 빨래가 제대로 안 마르니까 하나만 예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공간 소개인데요. 메인 공간으로 가는 지퍼는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지퍼예요. 짐을 넣거나 싸거나 할 때 거의 수트케이스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옆쪽에도 손잡이가 있어요. 저는 안 가지고 가지만 수트케이스 가지고 또 이 가방을 추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쪽에 수트케이스에 걸 수 있는 그런 벨트도 있습니다. 메인 공간으로 이제 가는 그 스페이스는 굉장히 단단히 보완을 할 수 있게 잠궈서 갈 예정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보완 효과가 크지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빡빡하게 잠궈 놓으면은 아, 쟤는 좀 독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물쇠랑 완전 2중, 3중으로 넣어 놨고요. 메인 공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열려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일단 자물쇠 풀었죠. 그 다음에 이 가방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카라비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 각 지퍼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도 귀찮아요. 내가 귀찮다는 거는 도둑한테도 귀찮다는 거죠. 내가 열기 쉬우면 도둑도 열기 쉽다. 이렇게 완전히 수트케이스처럼 열어지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수트케이스처럼 이제 안에 짐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벨트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에 뭘 넣었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부피가 제일 큰 게 옷이잖아요. 옷은 압축 파우치에 넣었고요. 이 압축 파우치는 워낙 쓰시는 분들이 많은 그 브랜드 내 압축 파우치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두세 개 정도 압축 파우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제일 재질이 견고하고 압축이 제일 잘 되는 거는 브랜드 같아요. 대신 이제 재질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파우치 자체의 무게가 조금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옷을 먼저 보면요. 이 안에 4박 6일간 입을 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옷, 속옷 다 넣었어요. 이번에 세탁을 할 거였기 때문에 이제 옷을 고를 때 포인트는 가볍고 잘 마르는 그런 소재의 옷을 넣었고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브라탑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짤츠부르크가 생각보다 아침 기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지면 대비할 수 있게 목이 긴 양말이나 반팔 아니고 이제 7부 소매 정도 되는 이제 껴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하나씩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속옷이랑 잠옷이랑 타월 한 장 넣었는데요. 브라탑을 넣었고요. 왜 브라탑을 넣었냐면은 브라탑을 입으면은 이 자체로도 뭐 위에 가디건 한 장만 걸쳐주면은 겉옷으로 입을 수도 있고 브라탑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냥 브래지어보다. 그래서 브라탑으로 2장 챙겼고요. 다른 옷이랑도 잘 어울리게 흰색이랑 짙은 회색으로 챙겼습니다. 이 굉장히 낡은 수건은 제가 다른 여행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제로 된 수건이에요. 피부에 자극이 진짜 없는 그런 수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뭐 얼굴 닦거나 할 때도 쓸 때도 있지만 베개 커버 대신 호텔이나 숙박 장소에 베개 위에 이제 깔아놓고 쓰기도 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숙박 장소에 따라서는 린넨의 그 냄새나 아니면 소재감이 자극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가제 수건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추울지도 모르니까 목이 긴 양말 한 장 넣었고요. 그 추울 때 대비할 수 있게 이제 넣은 물품 중에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러닝내인데요. 그냥 면이 아니고 기모가 있는 원래는 가을 겨울용으로 쓰는 러닝을 한 장 넣어놨어요. 혹시라도 추우면은 안에 이제 이거를 덧입으면은 조금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곰돌이는 저의 잠옷입니다. 잠옷들 한 벌 넣었습니다. 이런 여행 갈 때 여러분 잠옷 가지고 가시나요? 저는 출장이나 여행 갈 때 항상 잠옷을 꼭 챙겨가는 타입인데요. 왜 챙겨서 가냐면은 이 수면의 질이 그 다음날 컨디션이나 여행의 컨디션, 그리고 출장의 컨디션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잠옷은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다른 갈아입을 속옷도 맨 밑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반대편이 갈아입을 옷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우선 롱스커트를 한 장 넣어놨습니다. 이게 에어리즘 소재로 되어 있는 롱스커트라서 길이는 길지만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리고 에어리즘 소재라서 혹시나 빨거나 했을 때도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리고 이것도 에어리즘 소재인 티셔츠인데요. 흰색 길이가 조금 긴 티셔츠를 한 장 넣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오래 입어서 포풀이 피었네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여름용 가디건을 한 장 넣었어요. 긴 같은 경우는 낮은 여름 날씨인데 아침 저녁은 15도 막 이래서 약간 춥더라고요, 벌써. 그 날씨 변화에 맞출 수 있게 뭐 브라타를 입은 다음에 요 가디건 입은 다음에 후디를 입으면은 뭐 입고 벗거나 하거나 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디건을 한 장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은 검정색 티셔츠인데요. 살짝 톡톡한 그런 소재의 7부 소매 정도 되는 티셔츠예요. 아침 저녁으로 입거나 아니면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은 요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가지고 갑니다. 다 뭐 검정, 흰색, 베이지색 이런 식으로 옷을 이렇게 돌려 입을 때 뭐랑 이렇게 같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옷들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티셔츠 2장, 가디건 1장, 치마 1장 이렇게만 가지고 가요. 뭐 혹시라도 정 모자라거나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은 사는 것도 여행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지고 가냐면은 이거 가방 자체는 압축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옷을 사거나 뭐 했을 때 부피가 늘어나면은 여기에 넣어서 부피가 줄여서 가려고 압축백에 넣어놨고요. 이 안에 든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가제 수건에 싸서 넣었는데요. 스트레이트 고데기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딱 뒤집어지기 좋은 그 라인의 단발이거든요. 그리고 묶으면은 살짝 삐져나오는 그 길의 단발이라서 스트레이트 고데기를 가지고 갑니다. 전압 상관없이 프리볼트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전자제품이니까 혹시라도 망가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싸서 넣으면은 수건도 수건 자체로 쓸 수 있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브리타 물통을 들고 가요. 오스트리아 자체는 수돗물을 마신대요. 그 물이 알프스에서 나오는 약수인 곳도 많아서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돗물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물이 더러워지는 거는 배관에서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배관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 수돗물 배관은. 브리타 여기 필터가 있어요. 물을 여기에 수돗물에 넣어서 이렇게 짜면은 그 필터를 통한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거든요. 이거 브리타 들고 다니는 용으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숙소에 놓고 쓸 거예요. 생수를 큰 거를 사도 되는데 무거워서 그 무거운 게 귀찮아서 브리타를 정수해서 쓰려고 브리타를 가지고 갑니다. 저의 짐 싸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몇 번이나 보셨을 무인양품 파우치입니다. 이번에 파우치가 아주 터질 것 같이 넣었는데요. 평소랑 조금 다른 것만 보여드릴게요. 평소랑 이번이랑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페브리즈 같은 그런 패브릭 미스트예요. 햇빛에 말린 면 냄새거든요. 제가 빨래를 하기도 할 거지만 꼭 빨래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나 하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이 패브릭 미스트를 가지고 가고요. 9월이지만 유럽은 햇빛이 강하대요. 그 스프레이 타입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 덧바르는 거 너무 귀찮고 그리고 목 같은데 끈적거리니까 바르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그냥 뿌리려고 가지고 가고요. 팔이나 다리나 그리고 머리카락에도 뿌려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편해서 가지고 갑니다. 평소랑 다른 점은 요게 평소랑 다른 거예요. 그 베드버그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레 기피제를 샀고요. 원래는 이렇게 큰 통에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작은 통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서 이제 침대나 그런 데도 뿌리고 제 옷에도 뿌리고 하려고 가지고 갑니다. 다른 거는 그냥 화장품 샘플이고요. 이거 패드를 가지고 갑니다. 열 몇 장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물이 안 맞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안하고 바로 한번 닦아주거나 아니면 진정팩으로 쓰려고 쑥패드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없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뭐 클렌징이나 세안이나 샴푸,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4박분 넣었습니다. 백엔샵에서 샀는데요. 돗자리입니다. 혹시나 피크닉 하거나 할 때가 있으면은 쓰려고 백엔샵에서 돗자리를 샀어요. 식품인데요. 신라면 미니 사이즈입니다. 이거 일본 다이소에 가니까 미니 사이즈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가고요. 요거를 3개 가지고 가요. 이게 뭐냐면은 휴대용 오니기거든요. 휴대용 주먹밥인데 안에 건조된 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자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거나 아니면 물을 넣어서 기다리면은 요 자체가 주먹밥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15분 정도의 주먹밥이 되고요. 사실 요거는 평소에 먹기보다는 재해지나 그럴 때 비상식품용으로 이제 많이 구비해 두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저도 이게 집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3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전 숙박 일정이 조식이 없는 일정이거든요. 그럴 때 방 안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행 영상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이랑 포크랑 빨대랑 스푼 가지고 갑니다. 액체가 아니고 프리즈 드라이 가루로 된 미소시루예요. 요것도 3개만 가지고 가는데요. 시즈미 한국어로 뭐였더라? 아침에 조식을 먹을 때 뭐 전날에 슈퍼에서 산 어떤 거랑 이제 이거 미소시루 만들고 주먹밥 만들면은 식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안 먹는 특이한 거는 이거 아오지르라는 건데요. 아오지르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가는 거는 케이잎을 건조시켜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맛은 없는데 야채가 부족할 때 그 야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영양식품이에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잘 챙겨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케일 아오지르입니다. 이건 타르타르 소스인데 혹시나 뭐 튀김이나 이런 거 사면은 필요할 것 같아서 타르타르 소스 2개 가지고 가고요. 간장이에요. 워링우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가나 싶긴 하지만 뭔가 먹을 때 입맛에 약간 안 맞을 때 평소에 먹던 조미료를 살짝만 첨가하면은 먹을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간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 분말차를 넣었어요. 이제 4박밖에 안 가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가지고 가나 싶을 수도 있긴 하는데 혼자 여행을 다니면은 분명히 뭔가 살짝 밥 먹기 애매한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4월에 카오슝 혼자 여행 갔을 때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거만 먹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슈퍼에서 뭐 사거나 타이밍 봐서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갈 예정이긴 해요. 근데 준비를 해두면은 피곤한데 밖에서 먹고 들어가야지라고 안 하고 그냥 호텔에 들어와서 쉬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는 뭐가 들었냐면요. 생리용품. 나머지는 이제 기내에서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슬리퍼. 기내에서도 신고 호텔에서도 신고 하려고 넣었고요. 공기 넣어서 쓰는 쿠션이에요. 12시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오래 타면은 느끼는 게 목도 아프지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허리에 댈 수 있는 쿠션 하나 더 넣었고요. 목베개. 원래 있던 그 시가드 목베개는 너무 커서 공기로 불어서 쓰는 목베개 넣었고요. 요거 쿠션이랑 목베개는 기내에서 쓰는 상황을 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히로시마 여행 갈 때도 보여드린 건데 굉장히 제가 오래 써서 보풀이 엄청 피었는데요. 압박 스타킹이랑 그리고 까만색 스톨, 굉장히 얇은 스톨. 그러니까 담요랑 쿠션이 있긴 한데 추가로 쓰거나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살짝 쌀쌀하면은 두르려고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부분 소개가 끝났고요. 나중에 넣을 거는 이제 모자는 맨 나중에 넣을 예정이에요. 이 큰 메인 가방은 거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 메인 가방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또 지퍼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뭘 넣었냐면은 충전기랑 멀티탭 그리고 애플워치 충전기를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맥세이프로 붙여서 쓰는 스마트폰 스탠드거든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쥘 수도 있는 타입이에요. 어떻게 쓰려고 가지고 가냐면은 제가 넷플릭스 다운받아간 거 볼 때 여기에 붙여서 쓰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안 봐도 되니까 목이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고요. 뭐 다른 거 영상 찍을 때 그 삼각대 대신으로 또 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예비용 카라비너를 여기 하나 붙여서 가요. 여기까지가 큰 가방이고 다음은 작은 가방 보여드릴게요. 작은 가방에는 귀중품이랑 진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이 작은 가방도 백세이프 가방이에요. 근데 아까 큰 가방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풀기가 어려워야 도둑들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 가방 이렇게 백팩으로도 쓸 수 있고 크로스백에도 쓸 수 있는데요. 지금은 크로스백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크로스백 줄이 있고요. 이 줄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이제 칼로 끊어도 안 끊어지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가방 바깥쪽에는 에코백이랑 그리고 이어폰을 넣은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이제 특별히 자물쇠를 달 수 없으니까 귀중품은 넣지 않았어요. 물티슈, 티슈, 이것도 티슈네요. 같은 위생용품이랑 비상약, 그리고 파우더. 그리고 나중에 연결할 건데 그 스마트폰 숄더 끈을 넣어놨어요. 구글 지도도 보고 하니까 그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숄더 끈으로 연결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자물쇠를 걸 수 없긴 하지만 이 지퍼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꺼내면은 바로 열 수는 없어요. 이걸 열려면은 꼭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열어야 되거든요. 열려면은 귀찮지만 그만큼 보안. 이게 백팩으로 쓸 때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여기 열 때도 이걸 한번 연 다음에 이걸 풀어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풀 때 귀찮은, 보안으로는 좋은 그런 지퍼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뭐 백팩으로 맸을 때도 그렇고 이제 크로스백으로 맸을 때도 그렇지만 뭐 이쪽이 제 몸 쪽이잖아요. 이 몸 쪽에서 바로 열 수 있는 그 지퍼가 또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자물쇠를 걸 수 없기 때문에 해놓은 보안 장치가 가방 끈 여는 여기 골이랑 이거를 카라비너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지퍼를 열려면은 이 카라비너를 열어서 여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이야 쟤는 독한데 이러고 노리지 않지 않을까요? 안 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로 바로 물건을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양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접어서 넣어놨는데 방수까지는 아닌데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는 소재로 된 굉장히 얇은 후드 파카예요. 그 겉옷을 한 장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산 거라서 그렇게 많이 입진 않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하기도 하고 혹시나 비 오면은 우산 쓰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은 그냥 이거 파카 입으려고 요거를 넣어놨어요. 보온병을 들고 갈 거예요. 이 보온병은 제가 평소에도 쓰는 건데 굉장히 가벼운 보온병이거든요. 300ml짜리인데 국제선 탈 때 보안 검사장에서 이 물병에 아무것도 없으면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모바일 배터리 5000A짜리 들고 가려고요. 큰 거는 무거워서 짐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가지고 갑니다. 안약이랑 벌레 물린 데 바른 약, 그리고 립스틱은 아니고 립밤, 색깔이 있는 립밤입니다. 안에 여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여권이랑 여기 가방 안쪽이랑 이렇게 스프링 줄로 연결해 놨어요. 못 훔쳐가게. 이 가방이 안쪽에 RFID가 적용된 포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갑을 넣어놨어요. 지갑을 2개 넣어놨는데 이 빨간 쪽이 원래 일본에서 쓰는 지갑이에요. 그 출국할 때까지 써야 되니까 이 지갑이랑, 그리고 현지에서는 이 지갑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무인양품에서 산 지갑이에요. 얇고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 지갑만 보면은 별로 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니고요. 환전을 얼마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긴 한데 3만엔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투어를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입장료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거랑 생각해서 3만엔 정도만 환전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용카드 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4박 6일 오스트리아 여행 가는 짐 싸기였고요. 처음 가는 유럽이라서 굉장히 떨리긴 합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비영어권 국가라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구글 맵이나 구글 번역이나 그리고 관광지 같은 데는 다 영어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다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